네, 예고해 드린 대로 저희가 지난주에 또 만나 뵙고 또 이번 주에 사도광산 다녀온 다음에 그 보고회 성격의 또 인터뷰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그 시간 마련했습니다. 김준영 혁신당 의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고생하셨습니다. 예, 살아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지진의 소문과 실제로 태풍이 예. 저희 뭐 태풍을 뚫은 건 아니지만 태풍을 피해가면서 사도를 겨우 갔다 왔습니다. 사실 그러셨군요. 저희 15일부터 17일까지 2박 3일. 2박 3일인데 마지막 날은 그냥 한국 오는 일정밖에 없었고요. 예. 그러니까 이틀이 하루는 도쿄, 도쿄. 동경에서 이제 군함도와 관련된 부분을 음. 사사시 뒤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본 사도광산.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날은 사도광산 일정이었는데 네. 사도광산 일정과 함께 태풍이 올라왔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번 태풍은 일본의 동쪽 바다에서 도쿄를 스치고 가는 거였고, 맞아요. 그 니가타와 사도는 우리나라에 가까운 일본의 서쪽 바다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이제 신칸센을 타고 니가다로 예. 오고 있는데 3시간 후에 있는 차들은 이미 다 태풍 때문에 취소가 되고 그게 계속 당겨지는 거예요. 우리 7시 4분 출발인데 네. 11시께 지금 취소됐다는 소리를 듣고 예, 숨 죽였는데 정말. 타고 나오니까 또 이쪽 바다는 괜찮은 거예요. 예. 그래서 무사히 다녀왔습니다. 무사히 잘 원래 저희가 다녀오셨습니다. 3박 4일로 계획했는데 그랬더라면 못 갔던 겁니다. 아. 오히려 강행군을 해서 갔다 올 수 있었습니다. 네, 일정이 늦춰졌다면은 네. 못 갔을 상황인데 잘 다녀오셨고요. 그러면은 이 일정을 하루하루 좀 정리 한번 해볼게요. 그래도 네네네네. 구체적으로 좀 들어보면 첫날 그러니까 도쿄로 가셔가지고 네. 어떤 일정을 소화하셨는지요? 처음에 산업유산정보센터라는 그 악명 높은 유산전체가 있습니다. 여기는 네, 2015년에 이제 많이 아실 텐데 군함도를 올리면서 유네스코가 조건을 달았습니다. 네, 이 강제노동의 이런 것들을 전체 역사를 제대로 기록하라. 음. 그래서 일본이 그렇게 하겠다고 조건부 등재가 됐는데 일본이 그 약속을 안 지켰고요. 네. 그런데 우리가 지켰다 하고 지금하고 매우 유사합니다. 만들어 놓은 게 이 산업정보유산센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말 강제노동 사실이 있느냐 군함도에 네, 강제성. 그걸 살피러 갔는데 담겨 있느냐. 일단 예, 이 자체가 언더떡의 신주쿠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신주쿠에 있는 것 같다는데 신주쿠에서도 구석에 처박혀 있고요. 신주쿠라고 하면 우리가 되게 유동 인구도 많고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으로 알고 그래도 있는데. 번화가가 아니고요. 거기 벗어나 있고 예. 또 거기에는 그거를 지금 주관하는 단체가 그걸 이제 하는 단체가 극우 단체고요. 극우 단체가. 예, 하고 그리고 있어요. 하루에 예약에 의해서만 받을 수 있고요. 30명으로 제한합니다. 이게 뭡니까? 그렇죠? 30명이 사람들한테 뭐 뭡니까? 널리 알리는 게 아니죠. 네, 300명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사진을 못 찍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의를 했습니다. 왜 사진을 못 찍냐 하니까 왜냐하면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 원래 그럼요. 박물관 그 가면은- 다칠까 봐 오히려 네. 그 상할까 봐 안 할 수는 맞아요. 있는데 너무 많이 전부 찍으니까. 인쇄물이고 모형이거든요. 예. 왜 못 찍냐니까 어이없는 대답이 왔어요. 뭐라고? 저작권 때문이랍니다. 저작권을 사진 찍는다고 저작권이 없어집니까? 내가 그걸 함부로 쓰는 게 저작권이에요. 그렇죠. 어디에 뭐 공개적으로 막 풀고 이러면. 그러니까 아니 이거는 모양새로 해놓고 유리한 사람들만 불러서 교육하기 위한 곳이다. 대중에게 널리 알리는 것이다. 야, 이건 취지랑 완전히 동떨어진 얘기네요. 안에 들어가 보면 또 예. 일본이 자기를 자랑하는 게 뭐냐면 1850년부터 1910년에 소위 말하는 메이지 유신입니다. 네. 이게 일본의 근대화를 이끌었는데 군함도는 그 뒤까지 가잖아요. 비슷합니다. 사도처럼. 근데 뒤에 1910년 이후에 전쟁은 매우 축소시켜 놓고 네. 앞에 60년 동안 얼마나 이 산업화와 근대화 위대했느냐를 대부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초점은 초점은 사실은 자신의 이제 위대했던 시대. 위대했던 시절 어떻게 우리가 이 산업화를 이뤘느냐는 시대고 그 끝에 있는 군함도에는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초점을 가서 거기 가서 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강제동원이 들어있는가 거기도 먼저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없고요. 이런 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노동자들의 비참한 노동 환경, 그 다음에 막 거기에 수기로 써놓고 막 배고프다, 춥다,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느냐 하는 그런 넋두리 같은 것들도 다 있어요. 아마 이런 거를 일본은 이 정도도 우리가 솔직하게 했다고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강제동원이란 말, 이게 영어로 forced labor이란 말이 네. 그 국제노동기구에서 딱 규정한 이걸 써야 된다 무조건. 왜냐하면 그래서 우리가 징용이란 말을 쓰면요 네. 징집하고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전시에 나라가 합법적으로
징집할 수 있어요. 노동이나 군대를. 예. 그래서 일본은 계속 징용이란 말을 씁니다. 징용의 말도 쓰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심지어 강제를 붙더라도 저는 이 독자분들이 이제는 네. 확실하게 그냥 강제 동원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강제 동원. 네. 이제 모르셔서 또는 강제를 붙이면 뭐 강제를 붙이면 징용이 좀 낮긴 한데 이 징용이라는 게 못되게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매우 못되게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합법적으로 우리는 징용의 말 더 많이 썼잖아요. 더 많이 어렸을 썼죠. 때부터. 그것도 실제로 잘못 때문에. 피해자 가족들이 네. 유족들이 강제 동원을 써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이고. 근데 이제 우리 진보적인 인사들도 모르고 그렇게 네. 쓰시는데 아시고 난 다음에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그런 생각이 더 들었고 음. 거기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한반도 출신 노동자. 이거 아베가 한 말이거든요. 그것도 징용인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한반도 출신이잖아요. 그럼 내지 네. 출신도 있다는 말이고 다른 나라에서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마치 한쪽으로는 이게 그냥 전시의 징용이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노동 계약에 의해서 그러나 이 계약에 왔지만 전쟁 때문에 고생스러웠다 이거예요. 힘들게 고생한 네. 그런 노동이 있었다. 그 정도로만 지금 보고 있는 보고 거네요. 있는 거죠. 예. 근데 그 노동자에 보면 예. 가슴 아프지만 거기에 정확한 게 아무데도 없는 아. 겁니다. 강제 노동. 당시 환경이 좀 열악했다, 그 엄혹했다 이 정도.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이 그게 유네스코에서. 월급 봉투도 있고 예. 담배 배급표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월급 봉투 밑에다가 제대로 임금을 체불했다는 얘기는 있어요. 근데 거기에도 아니 악덕 기업주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국가가 일본 제국주의가 불법을 행하겠다는 데는 어디에도 없고요. 야, 충격적인 것은 저희가 질문을 했어요. 예. 당시에 끌려온 한반도 노동자들이 차별받았냐? 음. 근데 놀랍게도 그 가이드가 한 말은 이랬습니다. 당시의 조선인들은 일본인이었기 때문에 어. 이 말이 며칠 김영석 동네 기념관. 똑같죠. 소름 돋네요. 그럼 그 속에는 뭐가 있냐면 예. 아까 한반도 출신 노동자처럼 불법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지금 뉴라이터들이 얘기하는 당시에 우리는 일본 국민이었다. 예. 그거는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거부했거든요. 그럼요. 그게 이어져서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것이고. 자꾸 그래서. 1919년 임시정부 대한민국 누가 임시정부. 투표했냐 누가 선거했냐 이런 방식으로 그런 걸 못하게 한 일본의 제국주의니까 망명정부가 생기는 거. 어느 망명정부가 국민투표를 해가지고 뽑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너무 속상했던 거예요. 그 말을 거기서 들으시니까 진짜 놀라셨겠네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네. 불법이 아니고 그러니까 일본인이니까 똑같다. 차별이 없었다고까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충격적입니다, 진짜.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게 유네스코에 등재가 될 때 네. 약속을 했고 우리가 다 믿고 있었던 그게 전혀 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않는 거죠. 그런데 예. 이 사실을 우리 정부가 모를 리가 없잖아요. 유네스코도 알고 유네스코가 네. 계속 경고를 했고 사도 때도 군함도의 약속 응익을 계속 맞아요. 지적했단 말이에요.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 마치 우리가 네. 핵심은 뭐냐면 이걸 인정시키는 거잖아요. 불법성을 인정시키고 강제성을 인정시키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협상의 초점이 돼야 되는데 지금도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려웠던 상황 다 묘사되어 있다. 라고 일본에 비유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도쿄에 가서 충격적인 현장을 보시고 공항에서 바로 거기 갔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일본의 외무성을 방문하려고 외무성. 우리가 바로 방문한 게 아니라 한 네. 열흘 전부터 계속 공식 공문을 보내서 그리고 국회 의장실을 통해서 공문을 보냈지만 네. 이유 설명 없이 마지막 순간에 거부를 했고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에 가서 요구서. 우리가 이제 요구가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예. 강제동원 적시하라는 거였고 두 번째는 뒤에 말씀드릴 텐데 사도광산이 지금 위치가 너무 동떨어져 있고 사람들이 안 보는 곳에 있다. 네. 위치 좀 많이 보는 데로 옮겨라. 음. 그다음에 세 번째는 추모제를 지내주겠다고 일본이 약속을 했는데 네. 추모제를 하려면 명단이 있어야죠. 그러면 그 세 가지를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등재됐지만 우리가 등재를 돌리는 게 아니라 이 등재를 올바르게 네. 일본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 서신을 전하는데 그것도 거부했습니다. 안 받았어요. 그래서 주일 한국 대사 가서 네. 대사한테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왜 정식 외교 통로를 통해서 반드시 전해달라고. 그게 도쿄 일정입니다. 네.
숨가쁜 일정을 소화하셨고 네. 참 사실상 뭐 문전박대도 당하시면서 네. 열심히 노력하셨고 오다가 야스쿠니 신사를 봤습니다. 그게 15일 날이 공물 바친 날입니다.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그거 지나오는데 예. 그 일본 옛날에 제국주의 군복을 입고 대동아 그러면 우길기 예, 들고 예. 자랑스럽게 신하는데 제가 그것도 충격적인 게 뭐 하루에 이틀의 일은 아니지만 네. 아침에 뭐 장관들 직접 가고 음. 일본 그다음에 저기 기시다는 공물을 바쳤지 않습니까? 유럽의 독일은 이 철십자가 그 독일군 나치. 문장 나치 예. 문장만 해도 바로 맞아. 형사 기소되는데 어. 버젓이 그때 그 깃발을 흔들고 깃발을 다닌다. 흔들고 다니는 게 조장되고 있는 건데요. 아하. 우리가 이거 공물도 예. 그냥 약속되는 처럼 항의하는 척 하잖아요. 강력하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네. 그러면 안 된다라고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국제사회 공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네. 것도 없죠. 그 산업정보유산센터에서 이제 그 일본 대사관으로 가면서 중간에 저희들이 이제 그 시간이 있었더라면 내려서 좀 뭐 시위도 하고 싶었는데 그냥 뭐 일본은 뭐 전혀 변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변하지 생각이 않고요. 들어요. 예. 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은 이 우익 정권이 적어도 2012년부터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스가 그러니까 기시다 전에요 아베 후에 네. 강제동원이라는 말은 절대로 쓰지 않는다는 것을 그 내부 방침이고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2015년에도 지금 지난 외통위 때 장관하고 저하고 이제 설전이 벌어진 게 뭐냐면 네. 2015년에 우리는 forced labor이라고 아까 했는데 forced to work이라고 해가서 강제로 일을 했다라는 정도는 표시됐다고 했는데 그걸 일본과 합의문처럼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 일본이 네. 그거 부인했습니다. 그렇지 않다. 않다. 근데 우리는 그날 한 것만 가지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 그러면 일본이 약속을 어긴 어긴 것이고. 거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또 해야 되는데. 그리고 거기 예. 그 자리에 있었던 그 당시의 협상 책임자가 지금 조태일 외교 장관입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예.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되잖아요. 당신들 지난번에 군함들 때 그렇죠. 거짓말한 거 아니냐. 예. 이번에는 해라 해야 되잖아요. 그건 당연하죠. 약속한 거 안 지켰으니까. 근데 외통위에서 대답이 뭔지 아세요? 뭐라고 그때는 그랬어요? 거기서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때 거를 표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아니 이게 뭡니까? 그게 뭔 말입니까 지금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진짜 그거를 예. 최소한 그 문장이라도 들어갔다면 그래도 한 8, 90%는 이루는 건데요. 그래도 레이블 안 되지만 네. 그거는 지난번에 우리가 요구했던 거기 때문에 이번에 요구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때 한 번 했으니까 됐다. 이게 뭐 이번 정부 들어서 뭐 뒤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일본을 변호해 주는 거예요. 일본 피로감 느끼는데 왜 그러냐 뭐 이런 식의 논리가 계속 작동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네. 도쿄에서의 이런 일정을 숨가쁘게 소화하셨고 다음 날 다음날 그러면은 7시 아까 말한 7시 4분 신칸센으로 니가다까지 한 2시간 걸립니다. 예. 거기서 또 배를 타고 1시간 더 들어가야 되고요. 아. 그 배가 그 사도섬이 예. 꽤 큽니다. 한 제주도 3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일본 본토에 가까운 쪽에 이제 저기 배가 정착을 할 거 아닙니까? 거기서 또 1시간 동안 반대편으로 갔습니다. 야, 참, 예. 참 멀고 먼 가서 길을 가서 우리가 가서 한 일은 사도광산 직접 들어가시기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들어가가지고 그게 이제 사도광산 등재는 논란이 되고 있는 또는 관광의 중심지가 세 군데입니다. 네. 한 군데는 우리 지금 적시했다고 해야 하는 항토박물관이 있고 한 군데는 일본의 에도 시대에 그 키라리움이라고 금을 어떻게 캤느냐를 집중적으로 전시한 네. 새로 생긴 박물관이 있고 하나는 갱도입니다. 갱도. 그러니까 그게 이제 끌려가서 노동을 했던 진짜 현장이죠. 노동했던 그 현장. 그리고 그 갱도 안에는 1910년 이후에 이걸로 가지고 배도 만들고 무기 전쟁 물자를 했던 것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를 가보니까 저는 원래 예. 키라리움을 많이 만들어 놓고 색이 아주 깨끗하고 깔끔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가기 전에는 여기도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여기 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박물관 거기. 여기 가서는 에도만 있으니까 이걸 확장시키지 않는 한에서는 우리 걸 갖다 놓는 게 좀 무의미해요. 그래서 아니라가 아니라 여기도 사실 에도 때부터 1945년 다 해놔야지. 70년까지 있었거든요. 네. 1970년까지 있어야 된다. 음. 특히 45년까지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때 갖다 놓고 그냥 지금 당장은 광산이다라는 게 생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가서 직접 보니까. 보니까 여기가
사실 예. 끌려왔고 실제로 굴 쪽에서 굴착하고 다 그게 다 전시돼 있고 거기에 사실은 사람이 가장 많이 오고요. 그러니까 마치 현장 뭐 박물관 전시실처럼 네, 그게 네. 만들어놨네. 그러니까 네. 거기가 진짜네요. 그 진짜, 갱도 진짜. 예. 볼 수 있는 곳이. 그리고 예. 제가 계속 주장했던 것이고 그 향토박물관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은 유네스코 등재 범위 밖입니다. 근데 빠져버렸어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가죠. 이해가 안 돼요. 그걸 아니 우리가 유네스코 모든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줄 때 네.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의 목소리를 내면서 네. 사도광산에 우리 강제 동원됐던 노동자에 대한 얘기 그게 네. 들어가야 된다. 네. 강제 동원 들어가야 된다. 네. 이 얘기를 했다고 하고 그게 협의가 됐다고 네. 하면 네. 당연히 거기 지정 유네스코 지정되는 곳이 아닌 곳에 있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 자체가. 네. 근데 그렇게 멀리 2km 떨어져 있는 곳에 있었다. 우리가 갔을 때 또 너무 고마운 게 사회당 의원이신 참의원이신 오츠바키 류우코라는 분이 도쿄부터 사도까지 다 따라다니셨고요. 그러세요. 그다음에 그 사도에 계신 시의원이라는 분이 네. 아라이 말이라는 여자 목사님이신데요. 의원이고 시의원이신데 그분이 또 우리를 다 이렇게 다 안내해 안내를 주시고 했고. 특히 조선인 기숙사터 네. 그 여러 군데가 있는데 거기를 완전히 버려져 있는 거를 그 자원봉사 가서 다 손으로 예. 그 틀을 다 풀 베고 해가지고 음. 드러나게 해주셨어요. 지금 사진에 보는 네, 저기입니다. 아. 저걸 보시면 저 끝에 길다란 나무처럼 예, 박힌 예. 저게 나무가 아니고 콘크리트 자국입니다. 남아 있는 건물이 있었던 건물 자국이고요. 저기에 이제 원래 다 덮여 있고요. 네. 저 위에 송전탑도 있고 일본이 저걸 한 번도 정비한 적도 없고 그냥 저기 버려뒀군요. 게시판도 없고 이게 이제 기숙사 들어간 입구인데요. 저기 송전탑 보이시죠? 아, 예, 예, 보입니다. 저기에 누워 계셨던 겁니다. 기숙사입니다. 저기. 아. 그리고 우물 사진 혹시 있으시면 우물도 지금 우물도 남아 있고요. 있나요? 우물이 저 뒤편에 있는데요. 예. 저희가 우리가 이제 제를 드리는 아. 저기가 그 입구를 보면서 우리가 추모제를 드리고 왔습니다. 저기서 고통받았던 우리 그래서 우리 선조들, 그분들의 이 얘기 저거를 이제 저기다가 이제 우리 게시판을 만들어 준다는 게 일본의 약속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 약속한 게 세 가지인데요. 예. 우리를 그걸 합의의 업적이다 성과라고 한 게 향토박물관에 강제동시를 적시했다는 식으로 우리 정부도 그렇게 장단을 맞추고 있고 읽어보면은 그 강제성이 드러난다. 이 제가 얘기요? 말씀드리겠고 예. 두 번째는 이제 예. 추모제를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매년. 네, 맞아요.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저 게시판에 여기가 기숙사 터라고 아. 팻말을 만들어주겠다 이 세 가지입니다. 근데 지금 다 뭐 되는 게 다 안 되거나 왜곡되게 전시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현장에서 말한 것처럼 직접 확인하셨어요? 그리고 추모제를 그런 식으로 일본이 드리고 누구한테 드리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뭐가 생각이 났냐면 이 정부가 팻말 없이 위패 없이 했던 이태원 참사 희생자 났어요. 그리고 우리가 저렇게 급하게 한 거는 한국에서 사실 저 과일도 다 가지고 갔습니다. 물도 떠갔고요. 충청도에서 가장 많이 네, 저렇게 이제 죄를 충청도에서 추모제를- 가장 많은 분이 가셔서 그래서 황지연에 가가지고 물을 떠갔습니다. 아. 원래는 제가 포항이나 이런 데서 흙을 떠서 갔는데 네. 가려고 했는데 흙은 못 가져갑니다. 우리가 또 가면서 불법을 행할 수 방역 있잖아요. 예. 그래서 물은 된다 해서 물을 가져서 뿌렸고요. 아유. 그리고 급하게 한 이유가 일본이 그렇게 엉터리 추모제로 가장하는 추모제를 드리기 전에 우리가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네, 참 예. 뜻깊은 시간을 보내고 네. 오셨습니다. 우리 국민들 대표해서 시청자분들도 대표하고 대신해서 네. 다녀오셔서 그 이렇게 추모도 처음에는- 하셨는데 처음에는 네. 국회 차원에서 가려 했는데 여당 의원들이 이 끝난 일에 왜 가냐고 거부를 해서 사실은 다 의원실 자비로 갔다 왔습니다. 이 여야가 좀 따로 없는 거가 근데 이런 상황 같은데요. 사실 3당이 그렇죠? 다 간 겁니다. 민주당 예. 2분, 진보당 1분, 그러게요. 혁신당 2분이 두 분. 예.